갈 길이 먼데. 자, 일단 속보부터,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 조금 전에 그 서울 양재동에서 그 제9차 동반성장위원회 회의를 열고 MRO 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그 과세 기준인 내부 거래 비중 30%를 권고하고 MRO 대기업이 제조사로부터 직접 구매 비중 30%를 한정해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돕기로 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 MRO, 그 소모성 자재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이제 구매할 때 그 30%를 어떤 그 내부 거래 비중을 30%로 이렇게 한도를 설정하고 그 넘는 거는 중소기업으로부터 이렇게 계열사가 아닌 중소기업으로부터 사도록 그런 그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중소기업들의 어떤 경영을 좀 이렇게 돕겠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떤 그 품목들에 대해서 이런 MRO 그 권고 규제가 지정이 됐는지 좀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우리 방송에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반성장위원회 회의가 좀 길어졌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원래 9시 반쯤. 원래 9시 반쯤에 나오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막 발표가 속보로 뜨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제 LG전자 뭐 대규모 유상증자 때문에 많이 진입했었는데 오늘은 그만큼 또 위로 튀는 것 같습니다. 코스피 52포인트 올라서 1992, 1900선을 훌쩍 넘었습니다. 코스닥, 500입니다. 500 코스닥. 코스닥은 언제쯤 500 넘어 1000 갈지 감감하기도 합니다. 자, LG전자의 유상증자에 대해서 이슈 분석에서 다루고 기자들이 떴다. 그 다음에 브로커리 종목 빨리빨리 이어갑니다. 그냥 전화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LG전자의 유상증자 목적이 선택파워를 인수하는 거 아니냐. 이 태양광 업체라고 하죠. 인수를 위한 거 아니냐 하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이 M&A 전문가죠. 우리 그 모니터링 산업부의 김태은 기자 연결해서 과연 LG전자가 왜 그렇게 많은 1조 원 넘는 유상증자를 시장의 어떤 그 반발을 무릅쓰고 한 것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분들을 내보내시고 본인은 이렇게 전화 연결로 퉁치시는군요. 자, 선택파워 인수를 위한 대규모 유상증자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선 좀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그 유상증자 목적에 이제 그 LG전자는 뭐 기존 사업을 강화하는 그런 시설 투자와 R&D 자금으로 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목적에 대해서 이제 뭐 애널리스트나 시장 등이 뭐 시기라든가 목적이 너무 명확하지가 않다. 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좀 명확하지 않은 유상증자 목적 밝힌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실 좀 구구하게 해석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중 이제 그 유상증자 그 결정 과정에서 취재가 된 것이 최근까지 이제 중국 태양전지 제조업체이자 세계 최대의 그 태양광 모듈 셀 그 생산업체인 선택파워를 인수하려고 상당 부분 이제 작업을 진행해왔다는 것이 좀 취재가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 선택파워, 요새 태양광 산업이 전반적으로 그렇게 좀 이렇게 호황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자, 인수한 시의 어떤 효과,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뭐, 태양광 업계에서는 뭐, LG전자가 이 선택파워를 인수하면 단숨에 세계 1위의 태양광 제조업체로 올라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워낙 지금 업황 자체는 좋지 않고, 그 상당 기간 또 이렇게 개선되기 힘들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산업을 이제 신성장 산업으로 설정해 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LG전자도 그 계열사인 뭐 LG 실트론, 뭐 LG화학 이런 계열사들과 수직 계열화를 통해 가지고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 선택파워 같은 경우에는 2000년에 그 설립된 회사인데요. 뭐 10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2005년에 미국 증시에 상장되기도 했고 뭐 매출은 5천억 정도인데 뭐 그 시총은 5조에 이르는 뭐 그런 대단한 회사로 떠올랐었거든요. 뭐 그 태양전지 그 생산 과정에서 보면 이제 셀과 모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모듈 부분이 생산 1위고 셀 생산 능력은 중국의 JA솔라에 이어서 2위이거든요. 네. 그 워낙 원가 경쟁력이 세계 최고여서 그 판매 세계 시장 점유율도 굉장히 높은 그런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제 태양광 산업 불황에다가 뭐 영업 적자를 기록하기도 하고 뭐 그다음에 파산 신청을 했다 이런 루머까지 흘러나오는데 좀 경영난에 시달린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LG전자가 그 태양광 산업이 지금 부진하지만 좀 싼 가격으로 그 1위 업체를 인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인수를 좀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이 아직 그 가능성으로 뿐이다 그런 시장에서는 시장 일각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유상증자 대금은 어디에 쓰여질 거로 예상을 하시는지요? 네. 그 LG전자 자체도 뭐 이제 이런 선택파워 인수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이제 부인을 하고 있고, 유상증자 대금은 뭐 태양광 쪽에 쓰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경쟁력 강화에 쓸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기에 과연 스마트폰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1조 원이라는 자금을 어떻게 쓸 것이냐에 대해서 납득하기 힘들다 이런 반응이거든요. 뭐 LT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는 LT 폰이라든가 이런 거에 뭐 인재 확충, 뭐 특허 확보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뭐 가장 이제 가능성 있는 걸로는 그럼 M&A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그 관측이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그 겉으로는 이제 기존 사업 경쟁력 강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 악화된 재무 구조 개선 그리고 관계사인 LG 디스플레이의 그 자금 지원을 염두에 두고 자금을 좀 여유 있게 가져가는 것이라는 좀 관측이 많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영업 적자 폭이 LG 전자에 비해서 훨씬 크고요. 그다음에 LCD 산업 자체가 지금 OLED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약간 이제 지나간 산업으로 좀 치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네. 과정에서 내년쯤에 LG 디스플레이가 대규모 조단위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LG 디스플레이의 지분을 38% 갖고 있는 LG 전자가 그 유상증자 자금을 내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금을 지원할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G그룹 이슈가 아주 크게 터졌는데 네. 계속 좀 워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든든합니다. 그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LG그룹의 LG전자의 1조 원 유상증자 어디에 쓰일지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LG그룹 전반적으로 좀 돈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기자들이 떴다 시간으로 여보세요. 네, 잠시 후에 지금 동바성장위원회가 조금 전 전체 회의를 열고 그 MRO 대기업 규제, 그러니까 소모성 자재를 구매하는 것을 대행하는 것을 MRO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부 거래를 30%로 제한하겠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자, 우리 모닝투데이방송 한우부의 공보영 기자 전화 연결해서 자,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보영 기자. 네, 오늘 발표된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26개 품목이 발표됐습니다. 네. 동반성장위원회가 오늘 오전 9차 회의를 열고 2차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선정했습니다. 우선 대기업의 사업 철수 품목으로는 일부 LED 사업과 김치, 어묵, 주조와 단조 제품이 포함됐습니다. 사업 축소 품목에는 햄버거용 식빵이 들어갔습니다. 대기업의 진입 자재 품목에는 맞춤 양복 등의 남성 정장 사업과 두부 유리 가공품, 원두 커피 등이 선정됐습니다. 확장 자재 사업으로는 조미김 사업이 포함됐습니다. 디지털 도어록은 중기 적합 업종 선정 작업에서 판단 유보됐으며 내비게이션과 플라스틱 창문, 정수기 품목은 이번 조정 협의회에서 반려됐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이견차가 컸던 레미콘 사업은 대중소기업 확장과 신규 대기업 진입을 자제하도록 했습니다. 조정협의회는 당초 발표 예정 시간보다 1시간 뒤에 선정 품목을 발표함에 따라 회의 시간 내내 의견 조율에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번에 발표되지 않은 대기업의 진입과 미진입 170여 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 안까지 순차적으로 검토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적합업종 선정 과정에서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의견 차이로 진통을 겪었던 만큼 선정에도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동반송장위에서 머니투데이 방송 공부영입니다. 네, 우리 공보영 기자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네, 전화 연결 한번 하는 게 참 만만치가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조금 전에 또, 좀 귀담아 들을 만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 증권사 ELW 재판이 오늘 처음으로, 네, 검찰 구형이 처음으로 있었는데, 네. 네, 대신증권 상대로 검찰이 ELW 초단타 매매자, 네. 스캘퍼라고 하죠. 네. 요거에 대해서 특혜를 주었다면서 그 대신증권의 대표이사에게 2년 6개월을 네, 구형했습니다. 네. 징역 2년 6개월인데 이게 이제 12개 증권사이잖아요. 네. 네, 지금 줄줄이 지금 이제. 검찰의 구형이 예고되고 있는데 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자들이 떴다 시간으로 빨리 넘어갈 것 같습니다.